심장 수술에서의 CPB와 이 에크모에서 사용되는 이 롤러 펌프와 센트리퓨갈은 거의 이제 비슷한 거를 가지고 이제 수술이나 에크모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롤러 펌프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센트리퓨갈의 펌프가 롤러 펌프와는 다르게 종류가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 엑시알과 다이아고날, 그 다음에 이 센트리퓨갈,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 이제 엑시알과 다이아고날, 이 센트리퓨갈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다이아고날 엑시알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엘바드에 사용되는 이런 펌프들, 이 아주 소형 펌프, 사이즈가 작고, 이쪽으로 올수록 사이즈가 작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가 가격도 훨씬 이쪽으로 올수록 더 비싸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지는데, 이거는 이제 엘바드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펌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다른 특징을, 다이아고날에 관련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소형이면서 가장 비싸게 되고, 일반적으로 심장술에 사용되는 거는 이 센트리퓨갈의 종류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엑시알은 이제 임펠라,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의 경우는 이제 메도스 제품이 다이아고날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센트리퓨갈은 여러 종류입니다. 뭐 로터플로우도 있고, 뭐 레볼루션, 그 다음에 센트리맥, 뭐 메드트로닉도 마찬가지의 제품 CP나 아니면 뭐 예전에 쓰던 BP80, 뭐 이런 것들, 뭐 BP50,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센트리퓨갈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엑시알 펌프에 비해서 더 높은 압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RPM을 사용을 해서 이 높은 압력을 형성을 한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이 모션과 프레셔가 이 RPM당 모션과 프레셔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이쪽으로 올수록 RPM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펌프의 스피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블레드의 설계는 이제 블레드의 이제 스크니스나 이 피치, 앵글의 개수 및 이 펌프 하우징으로부터의 이제 거리 등 이제 여러 가지 이 특성을 포함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장치의 이 크기가 감소할수록 작동 RPM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똑같은 플로우를 형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적은 RPM으로 똑같은 플로우를 줄 수가 있겠지만, 작아진다고 하면 이 회전 속도를 더 늘려서 똑같은 플로우를 형성을 시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볼륨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되는데, 이 증가하게 되면서 장치의 설계, 이 XCR에서 이제 뭐 라디알로 변경하게 되면 이 RPM당 더 큰 모션과 이 하이드랄릭 파워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원심성 펌프는 이제 플로우 메타를 통해서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하게 되는데, 뭐 이게 초음파식이든 아니면 마그네틱이든 꼭 이제 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롤러에서의 플로우 측정은 이 튜브의 사이즈와 이 롤러의 이제 RPM, 이 회전수, 이 RPM을 곱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펌프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원심성 펌프는 이렇게 해서 딱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심성 펌프는 이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페리페랄의 압력에 따라서 똑같은 RPM, 2000rpm이라고 예를 들어도 플로우가 이 페리페랄의 압력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제 들어가는 플로우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꼭 플로우 메타가 이 회로 안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회로의 밖에서 측정을 하든 간에 이제 플로우 메타는 꼭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압력에 따라서 플로우가 이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심성 펌프는 이제 회전을 통해서 블러드 음압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양압을 형성을 시켜서 이 펌프 하우징으로부터 혈액을 외부로 방출하는 이 스피닝 로터에 의해 이제 유동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펌프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스피닝이 되는 이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혈액을 음압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쪽은 이제
이 양압을 형성을 해서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우징에서의 이제 어떤 모양을 띄고 있냐에 따라서 같은 RPM이라도 플로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원심성 펌프의 이런 방식은 롤러 펌프와는 다르게 이 튜브의 이제 컴프레션, 이제 롤러는 튜브를 눌러서 혈류를 형성시키지만 이 원심성 펌프는 그거 없이 플로우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고 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음압과 양압을 회전을 통해서 양압을 형성시켜서 이 교체 없이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연속으로 펌프의 작동을 허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통해서 플로우를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음압이 형성되고 양압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센트리퓨갈 이렇게 얘기하는 센트리피탈이 있습니다. 센트리피탈이 있는데 이건 구심력과 이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이제 혈류를 형성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제 대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통해서 이제 플로우를 이제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이 서킷의 이제 인테그리티를 이제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회로의 튜빙을 클램핑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롤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차단되어 있을 때는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 어느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 파열이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롤러의 펌프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지, 왜 이 서킷을 뭐 클램프로 잡고 그래도 터지지가 롤러처럼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 애프터로드에 대한 영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애프터로드와 그다음에 이제 프리로드에 대한 영향, 이제 이게 왜 형성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프리로드, 애프터로드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하게 된다.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전수에서 RPM을 똑같이 형성을 하겠죠. 하지만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여러가지 압력 손실이 일어나는 뭐 캐놀라 아니면 뭐 옥시제네이터, 환자의 SBR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플로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펌프의 헤드는 이제 고정된 이 혈액 배출구로 향하게 하여 이제 원심력을 형성하는 일련의 이제 동심원 원뿔, 이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그 뭐 센트리퓨갈 펌프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고정된 어떤 샤프트가 이제 원뿔을 고정을 시키게 되고 이제 시일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 경로내에 통합이 되고 이제 펌프 헤드 베이스에 이 통합되어서 이제 펌프 헤드의 이 바닥, 가장 기저 부분, 이 베이스에 이 스태그넌트 블러드 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태그넌트가 발생이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혈액의 클롯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센트리퓨갈 안에서 이 클롯이 계속 분해되면서 이게 또 환자한테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스태그넌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롤러 펌프에서 중요하게 되고,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명도 짧아지지만 이 옥시제네이터의 수명도 짧아지게 됩니다. 이 펌프에서 이 바닥 이 베이스 부분에서 계속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 혈류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클롯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클롯으로 인해서 이게 옥시제네이터로 넘어가면서 이 옥시제네이터를 계속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혈액 손상도 문제가 되고, 이 원심성 펌프의 이런 설계의 결과로 이제 높은 RPM에서 국소적으로 이제 또 이게 이제 열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시키게 되는데, 이 열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킵니다. 일부 환자에서 이제 이런 열에 대한 이 발생,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헤몰라이시스와 이 결과로 인한 이 하이 레벨 플라즈마 프리 헤모글로빈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롤러 펌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센트리퓨갈은 이런 어떤 스태그네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혈액 손상, 열 발생으로 인한 이제 혈액 손상, 또 히몰라이시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 헤모글로빈이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디스포자블 펌프 헤드는 이제 샤프트 또는 이제 베어링에 이제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는 이제 마그네틱 로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자체적으로 돌지는 않고 요거랑 똑같이 커플링이 되는 이제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이 마그네틱으로 커플링이 되게 되고, 얘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펌프 헤드는 이 모터에 있는 이제 마그넷과 이제 커플링 되어서 이 펌프 모터에 의해서 생성된 RPM으로 이제 회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커플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플로우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요즘에 출시되는 이제 원심성 펌프는 이 혈액이 이 정체된 영역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용혈을 이제 감소시키는 이제 펌프들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BP80이라던가 아니면 BP80이 발전해서 이제 CP40으로 뭐 AP40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 이 부분도 스태그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바닥 부분에 어떤 이 스태그네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밑에서도 회전을 해서 이 혈액을 그 회로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BP80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예전에 이제 테르모의 이제 그 이머전 시스템 EBS의 펌프가 SX 잠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스태그네이션이 심해서 여기에서 이제 혈액 손상이 가장 심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 EBS 장비도 이 펌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게 좀 바뀐 지가 좀 됐는데, 그거 바뀌면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 지금 계속 이런 모든 펌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스태그네이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제 혈액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로타플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펌프들은 요거 지금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CP, 그다음에 요거는 좀 같이 이제 일체형으로 인해서 하트메이트 사용이 되고 있고, 얘도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펌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게 옛날에 BP80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단종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가지 이것도 혈액 손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캐피옥스, 지금 테르모에서 나온 이제 캐피옥스 펌프인데, 이 부분이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에크모하고 심장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펌프가 뭐 이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싸서 잘 들어오지가 않고, 이거는 에크모 우리나라에도 뭐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뭐 메이저 센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아마 이거로 계속 이제 다시 다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이 펌프에 대한 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임펠러 펌프, 임펠러를 선택하고 있는 펌프도 있는데, 이 소린의 이제 이런 이 SCPC라고 하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임펠러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000rpm이라고 놓고 봤을 때, rpm이 2000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플로우를 보내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적은 rpm으로도 상당히 많은 출력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다른 펌프에 비해서. 근데 요거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없으니까 비교하기 그렇고, 이제 이 로타플로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잘 보시면 이쪽 이 스핀이 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용량도 작지만 작은 용량에 스핀이 어느 고정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수액에 떠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높은 RPM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건 2000rpm이면 충분히 다 모든 플로우를 줄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좀 더 높습니다. 얘보다는 더 rpm이 임펠러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크모나 펌프에서 얘는 플로우를 이 두 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0 주고 만약에 2500 준다 그러면 얘는 3500 가까이 더 올려야 됩니다. 많은 rpm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 특성들을 잘 모르게 되면, 얘는 뭐 펌프가 2500이면은 충분히 플로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는 2500을 주면 플로우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펌프의 특성들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에크모나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플로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RPM 자체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이제 펌프이고, 근데 이제 어떤 축이 없고 이게 스태그네이션이 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떠서 그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에크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이 센트리퓨갈 펌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특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 병원에서 쓰는 것만 쓰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RPM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오네이터와 이제 이 어떤 칠드런에서의 원심성 펌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분의 1 회로에 맞게 튜브 사이즈를 축소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 전단 응력과 이 터뷸런스가 이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롤러 펌프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가 이제 어른처럼 뭐 EBS라던가 아니면 PLS처럼 이런 제품화된 게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 소아의 에크모의 경우에는 거의 다 조립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심장수에 사용되는 펌프와 이제 그때 사용되는 이제 뭐 펌프 용량은 요즘 작아졌기 때문에 뭐 얘도 그렇고 다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에크모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아직도 소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문제가 8분의 3에서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셰어 스트레스와 이 터뷸런스가 더 심해져서 이 블러드 셀의 데미지와 이 로컬 스럼버스 포메이션을 이제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프리 헤모글로빈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헤몰라이시스가 심해지거나 이 스럼보시스가 의심된다면 펌프 헤드는 교체를 해야 되고, 뭐 펌프 옥시네이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제 피봇 이 베어링과 이 베어링 풀이 이제 마그네틱 이 레비테이션 디자인을 통해서 이 낮은 이제 저항과 그다음에 짧은 블러드 패스 이제 익스체인지 디바이스의 통합을 통해서 더 안전한 사용이 이제 가능하게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이 펌프를 사용하는 센트리퓨가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액 손상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게 사용하는 건데, 이게 점점 더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도 그 예전에는 요거를 사용할 때나 얘를 사용할 때는 이 뭐 혈액 손상이 좀 상당히 심한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딱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진 않지만 뭐 히몰라이시스가 발생을 해서 뭐 히마추리아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뭐 여기와 이제 이런 CP와 AP와 이런 이 로타플로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펌프를 돌려도 눈에 보이는 뭐 눈에 보이는 히몰라이시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히마추리아 오줌으로 나오는 이제 그 히마추리아만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발전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예전의 펌프에 비해서는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심장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그 혈액 손상들은 직접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건 이제 오줌으로 나오는 건데 혈구가 파괴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은 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